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만남입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자 여러분과 저의 만남.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홍 MC는 아침마당 전북이 어떤 의미예요? 저에게는 누룽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누룽지. 있죠. 딱 들으면 구수하잖아요. 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누룽지 같은 존재.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수하고 왠지 또 찾게 되고 먹으면 속 편해지고 그런 좋은 의미인 거죠? 그렇죠. 어머 어머 너무 좋다. 원주 씨는 어떤 의미? 저에게 아침마당 전복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잔소리입니다. 예, 세상에는 수많은 잔소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돌아서면 고개 끄덕여지게 되고 궁금해지는 엄마의 잔소리. 그게 저에게 아침마당 전복의 의미입니다. 예. 네, 그렇게 딴소리 할 거예요? 지효 씨에게 아침마당 전북은 어떤 의미예요? 저에게 아침마당 전북은 하쿠나 마타타다. 뭐 물론 제 노래 제목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양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하쿠나 마타타의 의미처럼 만사형통, 걱정 근심 없이 다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마법 같은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요? 참 이렇게 말을 마법같이 잘하시네요. 본인의 노래죠. 하쿠나 마타타. 3년 동안 밀고 있는데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사형통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언제 제가 그렇게 매구처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는데요? 만사형통 이루어질 거야. 올해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만사형통 이루어져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선윤수 악단장님에게 아침마당 전북 어떻게 나가시나요? 저에게 아침마당 전북엔 네버 엔딩 스토리다. 네버엔딩입니다.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매주 진짜 놀라움의 연속이고요. 네. 진짜 이 방송 시간만 아니면 종일 수다 떨고 놀러가도 올 만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아침마당 전북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찍을 수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안방이나 거실에서 보실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북특별자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의 열혈 소방관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5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5분 모셨는데 왠지 듬직해 보이고 정말 네. 안전해 보입니다. 예, 인사를 또 안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송원철 대원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송원철입니다. 저는 신고 접수, 신속한 응대로 현장 대원을 출동시키고 있는데 오늘도 신속 정확한 답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까지는 신속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쉬었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최병무 대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최복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방관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이상훈 대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이상훈입니다. 그 전주 KBS 애청자시라면은 한 번쯤 봤을 방송 좀 해본 소방관으로서 오늘 체험관에서 하는 것처럼 이 알짜 정보들, 안전 상식들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대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소방교 최규영입니다. 일반 현장에서는 저도 구조대원으로 이제 현장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 내에서는 이제 차량 관리와 그리고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강가혜 대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주 완산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 강가희입니다.
우리 소방 가족을 대표해서 나온 만큼 이 시간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네. 역시 이분들이 눈썰미가 조명을 막 살피고요. 예, 방송 장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선을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역시. 예, 정말 상황실부터 구급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들 네. 일하고 계시네요. 자,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우리 송원철 대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119 종합 상황실에서 그냥 여러분이 쉽게 119 전화 주시면 그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19 종합 상황실은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상황 판단, 그 위치를 파악해서 출동대를 현장을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출동을 보내면서 또 추가 사항 전파 그리고 시, 군, 구, 경찰, 한전 등 유관기관의 상황 전파 및 공동 대응 요청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 그 화면에 지금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어쩜 이걸 다 보고 그렇게 일하시는지. 지금 최복무 조사관, 예, 화재 조사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요? 예, 화재 조사관은 먼저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또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법률 분쟁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호 씨와 원준 씨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호 씨 집에서 불이 났고 원준 씨 집으로 옮겨 붙어서 네.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원준 씨는 지호 씨에게 내 거 물어줘, 내 거 물어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호 씨 집에서 불이 났다는 걸 우리 보고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화재를 당하면 지호 씨가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십자회나 다른 단체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분 심리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소방대원님들이 불을 다 끄고 난 뒤에 카메라 들고 누군가 등장하셔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현장 조사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럼 그분들이 화재 조사관들이시고 그럼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등장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신고 접수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지호 씨가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제 내 잘못을 숨기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고할 때 가장 신선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할 때부터 화재가 다 끝나고 원인과 피해가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가 저희 화재 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무슨 현장 지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탐정처럼 일을 하시네요. 막 무슨 막 이렇게 추측하시고 조사하시고 막 또 이거는 여기에다가 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런 거를 혼자 다 하시기에는 너무 일이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화재 조사관은 2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가 한 건에 많은 경우에는 100장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또 관계자들을 또 섭외를 해가지고 진술을 들어야 하고 우와.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증거를 남겨야 되고 이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한 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진짜 소방관으로서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옆에 이상훈 대원님은 그 119 안전체험관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체험관은 그 교육과 놀이, 체험이 이제 결합된 종합 안전체험 시설입니다. 위치는 임실군에 위치를 해 있고 총 5가지의 주제관이 있습니다. 소화기 체험, 그리고 화재 대피, 태풍, 지진과 같은 재난 종합 체험동, 그리고 완강기나 이제 피난 시설들, 그리고 항공기 탈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위기 탈출 체험동,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마을, 그리고 여름철에 가장 인기가 많은 물놀이 안전 체험, 그리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하임리법 등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응급처치 체험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그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성인들까지 수준별로 다양한 연령대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매년 평균 12만 명이 방문을 하는 체험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만 명이 방문하는 그 체험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지금 대표로 나오신 거잖아요. 엄마가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안부 좀 꼭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대응단이라고 이렇게 명찰이 있는데 최기용 대원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 특수 대응단은요. 일단 특수한 그런 재난급 그런 일들을 이제 현장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생방 사고라든지 아니면 대테러 사고, 그 외에도 가스 누출, 뭐 지진, 아파트 붕괴 그런 현장들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특수구조대와 그리고 화학구조대, 소방정대, 그리고 119 항공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일반 구조대에서는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일반 구조 업무나 아니면 화재를 담당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수한 그런 화재나 아니면 그런 현장에서 저희들의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수가 붙다 보니까 일반 119 소방대원과 어떤 업무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왠지 베테랑들이 또 많이 거기에 계실 것 같고요. 어때요?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사실 구조대원들은 크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복무하고 있는 데에는 저희 구조대원들은 좀 관심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로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나 아니면 스쿠버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또 저희 팀 내에 3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중장비를 조작하는 그런 대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테랑 그 구조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이쪽이다 보니까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훈련이 따로 있지 않을 때에는 또 개인적으로 그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구조 전문 자격증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네. 훈련하라고 이렇게 실습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딱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들을 차고에 훈련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여기는 구조대원 뭐 양성 학원인가 싶거든요. 그만큼 열성적으로 그렇게 전문 그 대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띤 작업과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119 특수 대응단이 속해 있는 소방서는 일반 소방서랑 어떻게 위치가 좀 다른가요? 예,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복무하고 있는 그 특수구조대는 완주 산업단 공장 단지에 이제 있고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공장 화재라든지 아니면 가스 누출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화학구조대 같은 경우는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전북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사고의 절반 이상이 군산에서 일어나는 만큼 화학구조대의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소방 배가 있거든요. 소방 정대가 비응항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119 항공대는 지금 완주에 저희가 복무하고 있는 그런 특수구조대 청사였는데 좀 더 이제 그런 아무래도 헬기가 뜨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위치가 이동이 좀 더 용이한 쪽이 좋잖아요. 해서 저희는 지금 장수에 새로 청사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구급대원의 일도 좀 궁금하거든요. 강가의 우리 소방관님. 저는 근데 구급대원은 어떤 화재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뭔가 특수 환자를 뭔가 위급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교통사고 현장에 뭐 나타난다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 구급대원은 화재, 구조, 구급, 환자가 발생되는 모든 곳에 출동을 나갑니다. 우선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되면 환자를 만나서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중증도를 먼저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정한 응급처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 후에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요. 이송을 한 후에도 이제 구급차 안에서 환자랑 보호자의 이런 심리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병원에 도착해서는 의료진에게 우리 환자 상태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어떤 처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인계를 합니다. 귀소를 하고 나서는 환자한테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구급활동일지에 작성을 하고요. 이제 차후 또 출동이 있을지 모르니 구급 장비들을 정비를 합니다. 네. 그 119에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구급대원들도 무조건 출동을 하는 건가요? 거진 사고랑 재난이 있는 곳은 구급대원이 다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12 쪽으로 뭐 술에 취하신 분이 있는데 와서 좀 확인을 해달라라는 신고가 있을 때도 이분이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112와 같이 공동 대응으로 이렇게 출동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종종 이제 신변 확인이 되지 않는 위치 추적 같은 경우도 우리 환자분이 혹시나 신체상 뭐 상해가 있거나 위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구급대가 출동을 합니다. 또한 이제 쓰레기장 화재처럼 이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희 출동대원이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출동대원을 위해서 구급대원은 함께 출동을 하고 있고요. 출동 구성 인원으로는 저희가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또는 이제 2급 응급구조사, 9급 교육사 이렇게 3인 1조로 해서 현장으로 투입을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의식 또 화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11월 9일 내일 소방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정말 자나깨나 불조심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 포스터 막 이런 네, 거 그리고 맞아요. 그 뭐 이렇게 그 표와 해와라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네. 근데 우리 그 이상훈 대원께서 뭐 TV에 출연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TV 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어디에 출연을 하셨나요? 네, 지금 전주 KBS에서 제작 방영을 하고 있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이라는 네. 그 한 코너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바로 아는 만큼 안전하다라는 코너가 4년 동안 방송을 하고 이번 3월 달에 네.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2년을 제가 담당을 해서 했었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그 이원준 리포터님과 파트너십을 이뤄서 네. 같이 열심히 그 도민들의 안정 상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출연했었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외쳤죠. 아는 만큼 안전하다. 예. 맞아요. 제가 또 평상시 안전이라면 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 저와 정말 잘 맞는 코너였습니다. 또 그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은 아주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TV를 틀면 시청자분들이 야 꽃미남 나왔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지라고. 꽃미남이 누군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저는 아니었고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원 대원님. 예. 네. 원주 씨 네. 만나서 반가운 건 이해가 가는데 없어지고 사라진 코너에 대해서는 미련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활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억나는 안전 상식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정말 많은 안전 상식들을 배웠는데 뭐 승강기 사고 대처법 및 그리고 전화상 대처법 그리고 또 물놀이 사고 대처법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 도내에서 활동 중인 많은 소방대원님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 이상훈 대원님과는 제가 2022년 8월 17일에 첫 인연이 돼가지고 2024년 3월 종영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정말 믿음직한 교관님이에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술술 안전 상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하고 좋네요.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 내가 바로 체험관의 얼굴이자 전북을 대표하는 소방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실제 촬영할 때 마음다짐이 좀 그러셨나 봐요. 그 당당한 모습이시던데. 네, 그 전북 소방에는 그 저보다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체험관을 또 대표해서 나오기도 했고 그래도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에 찍힌 제 모습을 이제 TV로 보잖아요. 네. 그때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렇게 흘러내렸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보단 오프라인이 좀 맞구나. 그래서 체험관이 좀 맞는 체질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와 또 별개로
TV에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시청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 뿌듯해 하셨어요. 근데 그걸 또 더 넘어가서 그 저희 부모님처럼 시청해 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이 이걸 볼 거를 또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근데 뭐 긴급 출동할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동 스트레스는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확실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예. 제가 스트레스는 덜 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좀 얼굴이 밝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실은 저도 군산소방서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출동을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진짜 몸도 많이 지치고 해서 지금 저희 동료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관에서 일하면서 그분들보다는 좀 스트레스나 피로감 이런 것들이 덜 하지만 저희도 직장이다 보니까 직장 내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목을 써야 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그 부담감 그리고 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공부 이런 것들을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게 얼굴이 미남이시잖아요. 근데 목소리도 미남 못지않게 아주 멋있어요. 네, 긴박한 상황실에서 이렇게 전화 받잖아요. 너무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 사고자의 상황, 그런 공감을 하되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신속한 위치 파악 및 출동 대안한테는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거. 아, 그랬군요. 이렇게 편하게?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선생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주 씨가 네.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신고 전화를 하고 우리 네. 송원철 대원님께서 헤드셋을 착용하셔가지고 네.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 씨 준비되시면 부탁드립니다. 화재에는 119. 네, 119입니다.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지금 뭐가 타고 있네요, 지금? 지금 주방에서 삼계탕 물 열었는데 지금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어떡해요? 네, 일단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지금 집의 위치, 주소를 말씀해 주겠어요? 위치요. 지금 우리 주소가 덕진구 송천동. 그다음에 주소가 뭐지? 까먹어서. 아, 신고자분, 위치 파악됐습니다. 거기 송천동 박간의 갈비집 앞 맞나요? 거기 맞아요. 거기 앞에 맞아요. 네, 지금 출동할 건데 집안에 다른 분이 있으면 같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동생이랑 같이 있거든요. 네, 네. 어서 밖으로 나가 주시고 다시 연락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잘 받아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덕진 관내 화재 출동이 있습니다. 덕진 지휘, 덕진 구조, 그만 펌프 하나, 펌프 둘, 물탱크, 구급, 전미 물탱크 펌프. 덕진구 송천동 주택화 출동이 있습니다. 신속히 출동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분하시네. 뭐가 가라까지 나중에 딱 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그 통화자하고 하고 난 다음에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물탱크 뭐 이렇게 맞아요. 가라고. 예. 아니 근데 정말 신고자 마음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막 조급해지고 어땠어요? 네, 아니 진짜 지금 진짜 상황도 아닌데 저 지금 속눈썹 떨어질 뻔했어요. 눈물이 찔끔 나가지고 지금. 네, 눈물 나.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 상황이면은 그렇죠. 진짜 더 정신 없고 막 네. 땀나고 막 눈물 나고 막 진짜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뭐 어디에 났다고요? 누구랑 있다고요? 빨리 이렇게 밖으로 나가십시오. 뭔가 이런 식으로 대피 요령을 정확히 알려주시니까 네. 저도 좀 같이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약간 차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지우 씨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전화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극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원 씨. 여보세요? 네, 119입니다. 무슨 네. 일이시죠? 119죠? 네? 불이 났어요. 불이요? 네, 어디예요? 제 마음에요. 네? 어디라고요? 제 마음에요. 마음에요? 네, 큰일이군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소요? 네, 얘기해야 돼요? 꼭 얘기해 주세요. 콜라도 콜라도 마시면 마시면 취하리. 취하리. 네.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얼른 와주세요. 불 꺼졌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장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가 상황 제안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딱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똥하고 물펌프 뭐 이렇게 막 하셨는데 네. 그 출동까지 정확히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저희 지침에는 58초 1분 이내에 출동 지령을 내려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저희 출동 지령,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차량이 나가는 출동 지령까지 한 평균을 보니 50초 이내에 다들 출동 지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50초 신고자 입장에서는 길다고 하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 그 상대방의 목소리만 듣고 어떤 사고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 또 차량을 편지해서 보내기까지는 사실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다급한 분들이 신고 전화할 때 주소를 말씀을 하실 때 네. 아까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잘 말씀하지 못하는 경우 또 발음 자체가 일예로 새라는 발음이 있을 때 새가 아인지 어인지 또는 우리 이응, 미음, 니은 이게 그냥 단어를 이야기할 때 잘 안 들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모니터 4개를 보면서 그 신고자가 말하는 단어를 그 주소를 검색하며 또 기지국 위치로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회하면서 나중에 GPS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되면 이렇게 막 긴장되듯이 저는 그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긴장되거든요. 근데 혹시 그 하루에 이게 사고 접수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최근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1,599건. 네, 쉽게 말해 한 54초마다 한 건씩 신고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아니 전북에서만 하루에 이틀도 아니고 하루에. 네, 전화를 받고 있을 때 끊으면 다시 또 전화가 들어오고 또 끊으면 들어오고 심지어는 전화를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화가 쌓여서 기다리고 있는 적도 있고요. 만약 화재라도 발생했을 때는 화재는 연기가 발생하잖아요. 멀리서도 연기를 보시고 신고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한 화재 30건 정도가 동시에 신고 전화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 한 번씩 다들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전화가 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갈 때 놓쳐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지호 씨처럼 되면은 네. 일단 말 빨리 하겠거든요. 선생님 저 불러주세요. 이렇게 빨리 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천천히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굉장히 또 큰 일이 있으셨다고. 경사스러운 일, 뭐 환갑잔치도 아니고 어떤 일인가요? 그 경사스러운 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제가 수여받았습니다. 네. 네. 하트세이버 그냥 쉽게 심장을 살렸다. 우리 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전화했을 때 신속히 심정지임을 인지해서 응급처치 안내, 출동 지령, 또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직원은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심폐소생 등 실시해서 병원까지 이송한 이후에 소중한 생명을 살렸을 때 비로소 받는 저뿐만 아니라 상황실 그때 함께 전화를 받는 직원과 출동한 직원 다 같이 받는 상인데 저는 지금 소방서에 들어온 지 약 15년 차인데 네. 처음 받아본 상황실과 처음 받아본 명예로운 상입니다. 진짜 보람차고 뿌듯하시겠네요. 저도 아까 상황극 해봤지만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그렇게 응급 처리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옆에 있는 최복무 소방대원님, 그 태풍 때문에 소방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시절에 여러분들 잘 알 수도 있는데요. 태풍 볼라벤이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제 부안에 내소사 전나무 숲길이 많은 나무들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쓰러진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군인들과 군 장병들과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힘을 합쳐서 톱질도 하고 복원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스스로도 많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고, 아, 내가 군대에 제대를 하면 이제 소방관이 돼야겠다, 소방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시 소방과로 진학을 하고 또 소방관 시험을 봐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화재 조사관은 지원이에요? 아니면 추천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화재 조사관은 선발도 하고 추천도 합니다. 아. 네, 이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화재 조사가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또 불이 나면 계속해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 동료, 선배 소방대원들에게 화재조사관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구나. 지원을 안 해. 어려워서.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그 특수한 소방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화재 조사관 업무 중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그 돕는 업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피해 주민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낮고 작고 초라한 집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부를 걸 만큼 모든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 한 채가 타서 모든 걸 잃은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먼저 이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고 저희 도 본부에도 전화를 하고 각종 사회복지 모금 단체에 전화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 모든 걸 잃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 군데를 정말 컨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뜻깊은 게 저희가 실제로 집을 새로 지어드린 사례도 있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세상에 마음씨도 멋지고요. 또 저의 조사에 의하면 몸까지 멋지다고 인정을 받으셨다고. 또 몸짱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제가 익산소방서에서 근무할 때 도 대표로 몸짱 소방관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는 100kg가 넘는 굉장한 거구였는데요.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1차적으로 살이 본인이에요?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화재 조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집이 무너지면 그 잔해를 파헤칠 때 손으로 또는 삽으로, 호미로 그 무거운 물체들을 많이 들어 올립니다. 생각보다 노동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 근데 최봉무 대원이 제가 네.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는데 말을 굉장히 차분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할 얘기를 다 해요. 그래요. 네, 몸도 좋고 저희는 절대 가질 수 없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저도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제 중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몸도 좋으니까 우리 원준 씨가 몸이 굉장히 좋거든요. 서민수 학단장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원준 씨하고 최봉무 대원이 직접 체력 테스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원준 씨 어때요? 야, 좋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옷이 좀 이렇게 붙는 걸 입어서 그렇지 원래 이만큼 나와요, 얘가 이만큼 나오는데 예? 붙어서 누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랑은 잘 이제 대결이 맞닿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원님과. 우리 예. 최봉무 대원 도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봉무 대원대 비공식 아침마당 전북 체력장 우리 원준 씨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야, 기대된다. 팔 걷어 붙였어요. 이거 내리시고 일단 너무 이제 기가 죽으니까 내리시고 추워요. 바람이 찹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저도 소시적에 운동을 좀 해본 놈이라서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체력이 좋거든요. 최연소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원님과 한번 제가 이 악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 제가 한번 물렁살이에요? 일단 제가 졌어요. 제가 졌는데 얼마나 근소한 차이로 지는지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겨지면 이제 악력을 이제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이렇게 차분차분한데 여기서 또 괴력이 발산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저 좀 한번 놀래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5을 세 주시면 그동안에 저희가 악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이겼어. 어차피 이겼어요. 이기고 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저한테만 중요해요. 얼마나 근소하게 지느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가려주시고 그러면 먼저 제 악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악력은요. 하나, 둘, 셋, 자! 와, 이거 멧돼지도 때려잡을 그런 힘이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멧돼지 정말 때려잡을 힘이에요. 예, 바로 전 산으로 갈 거예요. 예, 방송 끝나면. 자, 우리 대원님은 과연 얼마나 좋은 악력을 보여주실지. 네. 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야, 64.7. 와. 아니 지금 이 수치만 보면은 뭔지 아세요? 한 손으로 지호 씨를 들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럴 정도 힘이 굉장히 남다르신 건데. 아니 평상시 이런 체력을 위해서 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편인가요? 화재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 업무 자체가 그냥 운동이다. 아니 정말 이렇게 대원님이 체력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소방관님들이 또 따로 하시는 뭐 체력장 같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근무 교대할 때도 몸을 풀고 시작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장비들이 다 무겁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운반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다 신체 활동입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 이 사람들이 노는 것도 운동이에요. 수영장을 간다거나 네. 헬스장을 간다거나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믿고 여러분들의 생명, 신체를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 잘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주시고요. 네. 우리 사이에서는 이제 건강맨으로 통하는 원준 씨였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군요. 네. 근데 직접 대결해 보니까 어때요? 아니 최복무 대원님은 그냥 운동이시잖아요. 저는 지금 병이 났습니다. 한 번 잠깐 힘썼을 뿐인데 어쨌든 간에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정말 체력 유지 잘 하셔가지고 우리의 안전 꼭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예, 정말 존경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훈남 우리 대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대원 얘기를 해볼 텐데, 근데 자, 이런 말씀 방송에서 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요? 소방관을 재수를 했대요. 재수를. 그러니까 시험이 떨어져서 재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아까는 19년도에 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지금 10년 차 소방관입니다, 사실은. 네? 2015년도에 경기도 소방에서부터 임용이 돼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고향이 전북특별자치도고 네. 그리고 부안군이어서 제가 부모님도 계시고 또 제 할머니 손에 컸었어가지고 네. 그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 할머니도 보고 싶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한번 봐보자.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시험을 다시 봤는데 운이 좋게 붙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9년도부터 다시 근무를 하게 돼서 지금은 10년 차 소방관입니다. 네. 그럼 재수가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몰랐습니다. 자, 그럼 2번씩이나 이렇게 시험을 와서 이게 도전할 정도면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 꿈이셨나요? 네, 소방관 난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나 이거 꼭 돼야 돼. 이런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축구 해설위원이나 스포츠 캐스터를 위해서 신문 방송학과를 지원을 했고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영어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친구가 그 소방행정학과라는 곳을 친한 친구가 지원을 해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다가 그쪽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학과에 붙게 돼서 소방관이란 꿈을 조금씩 꾸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고 그리고 또 학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이랑 동기들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공부도 또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방관 꿈을 꾸다가 이제 이렇게 소방관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이상훈 체험관 그 소방관님이 굉장히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겠지만은 특히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뭐 이렇게 어린이들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주 그냥 선생님들이 콕 집어서 이상훈 소방관님이 좀 약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 요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거는 사실 무근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마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못한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표정에서 그 감정에서 다 그게 나오는 게 너무 귀엽고 아, 체험관에서 일하길 잘했다.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일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들 그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체험관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목적보다도 우리 이상훈 대원을 보고 싶은 목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5살 우리 어린이들이 왔다 생각하고 교육을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아침반 친구들. 네. 아침반 친구들. 잘생긴 이상훈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잘생겼어요. 저랑 닮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 모였나요? 네, 모였으면 선생님이랑 이제 체험을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체험 시작 전에는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지? 우리 인사할 때는 배꼽손 인사를 해보는 거야. 우리 배꼽손 다 같이 해보자. 다 같이 배꼽손. 찹찹. 오, 어떻게 알았지? 이건 찹찹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배꼽손. 찹찹. 네,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목소리 크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안전 지킴이 소방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실제 소방관 선생님이야. 불도 끈 적 있고 사람도 살려본 적 있는 실제 소방관 선생님이야.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는 체험을 해볼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 아주 무서운 거거든. 바로 땅이 벌러지면서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우엉콩콩 흔들거리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지진이라고 해요. 선생님 한번 따라해보자. 지진! 지진! 맞아, 오늘은 지진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우리 지진이 일어났대. 형광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책장이 무너져서 책들이 우르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가 다칠까? 어디가 다쳐요? 머리. 맞아, 선생님 이렇게 머리를 손댔지 바로 머리가 먼저 다칠 수가 있어.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를 보호해야 돼요? 머리. 맞아, 머리를 보호해야 돼. 그럼 다 같이 머리를 보호해 보세요. 머리. 맞아, 이렇게 손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 아직 내리라고 안 했다. 네, 머리를 보호하고 있으면 우리 이렇게 머리를 보호할 때 손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옆에 방석이 있으면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면 좋고 잠을 자고 있었어.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걸로 보호할 수 있을까? 피게. 비계라고 하는 친구가 꼭 있어요. 맞아, 베개로 머리를 이렇게 보호를 하면 돼. 머리를 보호하고 선생님 그리고 돼지고기 피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 비계 안 바로 먹어요. 베개로 머리를 보호하면 되고 주변에 예. 가방 같은 게 있으면 가방으로도 머리를 보호하면 돼요. 네.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어디 밑으로 가서 숨을까? 금고. 어디 밑으로 가서 숨을까? 우리 집에 금고 있어요. 되게 침대. 딱딱해. 되게 개집. 딱딱해. 맞아, 개집. 우리는 이렇게 딱딱하고 우리 몸을 잘 숨길 수가 있는 바로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가서 숨는 거야. 알고 있는 친구들만 손 내려요, 이제. 네. 다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는 친구가 있어. 어디 밑에 숨는다고 했지? 금고 아니고 책상이나 탁자 밑에 숨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어요? 네. 우리는 머리를 보호하고 거기 밑에 숨어 있었어. 그러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될까? 엄마 아빠 올 때까지요.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엄마 아빠 왔는데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바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진이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요. 맞아, 우리는 바로 책상이나 식탁 아래서 나와가지고 초록색 비상구가 보이는
그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지진이 났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게 돼요. 빨리 내려가 도망갈 수 있어. 되게 빨리. 되게 금방 빨리. 내려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게 걸어가면 되면 더 위험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초록색 비상구가 보이는 쪽으로 도망을 가야 돼. 도망갈 때도 머리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맞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넓은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도망을 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도망간다고 하는 걸 두 글자로 다시 말해줄게. 바로 대피라고 할 거야. 한 번만 따라해보자. 대피! 대피! 맞아, 대피는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걸 대피라고 해.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재미있는 체험을 해봤는데 오늘 다 기억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끝내볼 거야. 우리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찹찹!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목소리 크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우리 선생님 이뻐요. 아저씨, 우리 선생님 이뻐요. 우리 선생님이 아저씨 잘생겼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지효 어린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진이 나면? 선생님이 잘생겨서 잘 외웠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나요? 대피해야 합니다. 아무튼 소방관 아저씨가 또 저렇게 설명을 또 잘 해주시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 엄마 지진 나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식탁 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머리 보호하고 그렇게 대피를 해야 된다고 했어라고 알려주면은 아마 또 부모님들이 더 뿌듯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훈 우리 소방대원의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는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대응단 우리 최경 대원. 저희가 그 일반 소방대원들처럼 편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나요? 이 특수대응단? 저희도 이제 여러 사건 현장에 가고 있고요. 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가 이제 큰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없이 훈련하는 훈련 대상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전주에 있는 한 그 아파트 지하 4층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 저도 이제 그 직접 출동을 해서 저희 가지고 있는 전기차 그 화재 진압 세트로 이제 진압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꺼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여러 현장 속에서 그 전북 도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그때 네.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진짜. 스프링쿨러가 이제 작동되고 또 빠른 출동이 이루어져서 진화가 빨리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119 특수 대응단이 출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 그 종합 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으면 이제 이 사건과 사고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수성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를 이제 그 출동을 그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먼저 현장에 도착한 그 지휘관이 현장을 파악해서 이 사고는 특수대응단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를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와, 아니 근데 지금 최규영 대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나 또 맡으신 업무나 정말 타고난 소방대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정작 본인은 소방관이 될 마음도 또 될 줄도 몰랐다고 들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소방관을 꿈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원래는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할 때도 나중에 이제 NGO 설립자나 뭐 그래서 이제 이지효 가수님이 그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이제 뭐 선교사나 이렇게 될 줄 알고 해외에서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제 살았었는데 어느 날 그 해외에서 사실 크게 이제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의 삶을 이제 복구를 하면서 다시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34살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거울 속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중앙구조본부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던 제 군대 동기가 저한테 구조대의 삶과 남들을 돕고 사는 그런 삶을 저한테 알려줬고 저도 그때 아 이런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이 돼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 노쇠 하시는데 내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운명은 따로 있다라는 말도 있는가 봐요. 근데 옆에 우리 강가혜 대원님은 본인이 소방대원이 된 걸 이 오늘 아침마당 전북에서 처음 공개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맞나요? 네, 저도 옆에 최규영 그 소방관님처럼 소방관이 되고자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운명은 따로 있다라고 한 것처럼 제가 원래는 이제 좀 수녀님이 되고 싶어서 좀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수녀원이 있는 대학병원에 이렇게 좀 입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조금 10살 남짓의 이제 원인 미상의 고열로 입원을 한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랑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여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 많이 놀아주고 했는데 결국은 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11월 달에 조금 이제 하늘의 별이 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중환자실에 내려가고 나서 제가 좀 그 친구를 많이 찾아가고 싶었는데 담당 간호사가 면회를 가면 좀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아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내고 나니까 그때서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그 친구 꿈이 소방관이어서 좀 그 꿈을 대신 이루고 싶어서 이 직업을 왔는데 오고 보니까 이게 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꼬마 친구한테 이 직업을 소개시켜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말 가족들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접했을 텐데 저희에게 또 그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의 꿈은 수녀님이었지만 네. 그 아이의 꿈, 그 소방관의 꿈을 대신 이루어져서 아마 하늘에서도 아마 그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우리 강가희 대원도 소방관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나 이럴 때 진짜 기뻤다 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잘했다. 소방관 하길 잘했다 이럴 때. 올해 2월 달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쪽에 이제 남편 70대 남자랑 여성분이 이제 아내분이랑 걸어가시다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심정지 상황이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심정지 상황이니까 구급대원 6명, 펌프차 식구들 3명, 총 9명의 소방관이 현장을 통제하고 응급처치를 시행을 해서 그분이 다행히 현장에서 소생을 하셨고 열흘 만에 걸어서 퇴원을 하셨는지 소방서로 오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출동을 나가면은 소방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제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요.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주는 직업을 갖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근데 정말 그러다 보니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큰 일, 작은 일 119예요, 무조건. 여보세요? 네. 119죠? 네, 이거? 이런 목소리는 싫고 이상하게 상황실에 별별 전화 다 오죠. 술 드시고 자신의 집 열쇠 잃어버렸다. 번호를 까먹어서 문 좀 열어달라. 네. 집에 비둘기가 들어왔다. 집 옥상에 고양이가 올라갔다. 사실 비긴급성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2016년 10월 28일에 그때 전화번호가 많이 통합되었는데 그때 재난 신고는 119로 범죄 신고는 112, 비긴급성 신고는 국민콜 110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그런 비긴급성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은 국민콜 110과 또 지자체 120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옛날에 장난 전화 많이 하면은 그냥 이제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이제 못 하게끔 그 법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네, 네, 그리고 장난 전화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걸 딱 마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뜨면 뒷번호가 만약에 떠 그럼 1, 2, 3, 4야. 그럼 이 아저씨 또 전화하셨네. 이거 또 혹시 뜨나요? 네, 전화번호 전부 다 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예. 사실 뭐 블랙리스트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수시 사용자, 수시 이용자로 해서 수시 이용자. 등록을 하거든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 전화하신 분들, 불났어요라고 수시로 신고하신 분, 또는 별로 크게 아프지도 않는데 맨날 아프다고만 말씀하시면서 구급차를 요청하시는 분. 그러시구나. 막상 구급차 가면은 병원도 가지도 않으시고요. 또는 저희 구급대원 요청했는데 갔는데 그냥 욕설, 폭언하시고 병원을 가셔서도 병원에서 진료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이고. 네,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사실 황당한 신고도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건 이렇게 아이가 아프다, 숨을 안 쉰다, 긴급하다, 빨리만 와달라 이렇게 해서 나가보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가 40대, 50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직까지 애기 같은 그런 신고가 계속 느낌이 들어서 우리한테는 애기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 있고 또는 애기를 뭐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보니까 반려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는 조금 그런 경우 많다 보니까 신고가 아기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아기가 몇 개월 됐어요, 아이는 몇 살이 됐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그래야 응급처치에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장 대원이 출동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장난 전화는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방의 날 앞두고 열혈 소방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장난 전화 내가 아무렇지 않게 건 장난 전화 한 통 때문에 다른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화할 때 이제 너무 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그렇죠. 전화하신 신고자가 꼭 지켜야 될 게 있나요? 우리 승대원님? 네, 보통 저희 119에 전화 오시는 분들은 다들 다급할 때, 위험할 때 전화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만 뭐 그냥 불났어요 또는 남성분 같은 경우 욕설까지도 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사고 현장의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있는 위치를 알아야 저희가 그렇죠. 구급차를 보내든 소방차를 보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금은 진정하시고 저희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 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이건 꼭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게 또 있으실까요?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 독립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아파요. 전화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전화번호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를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소를 말씀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만큼 지연되는 만큼 출동이 늦어지거든요. 환자 상태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한 우리 자녀분들은 꼭 신고하실 때 그 부모님의 집 주소, 전화번호도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지 말고 집에 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119로 먼저 전화 주시는 게 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도움이 되고 위치 또는 응급처치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119에 먼저 전화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큰아들한테 먼저 전화하시거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단축번호가 1번으로 해놨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이 1번이니까 1번을 누르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해요. 이제부터 집에 가시면은 1번을 119로 해놓읍시다. 큰아들 2번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권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119로 바로 전화하셔야지 아들한테 전화하는 건 좀 그렇죠. 자, 잘 알아주시고. 자, 옆에 우리 최복모 대원님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면 어떤 제품들을 고르시나요? 아무거나 많이 고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진짜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놓고 내가 한번 정리해 놓은 것들은 좋은 카드로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생각해 놓지 않는다면 방금처럼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는 것처럼 나쁜 안전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화재 조사를 하면서 인명 피해를 조사하다 보면 많은 고인들을 봅니다. 사망하신 분의 장소는 바로 여러분 집 현관 앞입니다. 내 집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걸 당겨야 할지 미뤄야 할지 이만큼 내가 자주 가는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생각해 놓으면 좋은 카드를 내가 위험할 때 좋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 출연을 또 우리 원준 씨랑 같이 하셨던 우리 이상훈 대원, 나에게 소방관이란? 네, 저는 항상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노래방을 많이 좋아하셔서 노래방을 부모님이랑 항상 같이 가시면은 같이 부르던 노래들이 얼핏 기억이 나요. 네. 그것들 중에 하나가 그 강산의 가수의 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을 생각하면서 연어들은 왜 강을 거꾸로 이렇게 갈까? 무엇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소방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관은 연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방관들은 이렇게 화재 현장, 그 위험한 현장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꼭 연어 같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이제 불이 났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나오게 되는데 소방관들은 거꾸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 그러네요. 연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황색 제복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에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서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국민의 안전이 곧 보람이라는 마음으로 고되고 힘든 날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국가대표의 OST 중에서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어떤 음식점이랄지 뭐 쉰다는 건 있잖아요. 근데 쉬는 개념이 없는 곳이 119입니다. 연중 무휴 365일 24시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킴이 역할을 해주고 계신 우리 도민의 파수꾼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 더 힘차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불감증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부터 좀 챙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불조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보세요? 저 마음이 타고 있어요. 장난 전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콜라보 마시고 취하지 장난 전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소방관 여러분 만나시면 박수 한번, 손 인사 한번 건네드리자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